안녕하세요. 대여의 이진욱입니다. 자, 국내 철강업 EU 시밤 정책으로 또다시 비상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철강 투자 이대로 괜찮을까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시밤 시행이 도대체 뭐길래 현재 3조나 다시 한 번 더 나가게 생겼는지, 이로 인해서 이 철강업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와 현재 현 정부와 기업들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까지 오늘 영상에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철강업계에서는 EU 시밤의 시행으로 인해서 현재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 재무가 그만큼 급증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정부와 철강업계가 만나서 토론하고 회의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밤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 발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CBAM 시밤 발음 맞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가를 보게 되면, 자, EU가 탄소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 하고 있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철강을 생산할 때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EU 측에서는 이걸 줄이기 위해서, 자, 너희 다른 국가들 우리나라로 철강 수출하고 싶다. 철강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 역시 수출하고 싶으면 이 탄소 배출량을 이 우리 규격에 맞춰서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탄소 배출량이 규격에 안 맞는다? 그러면 이 인증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구매해서 비용을 더 내라는 게 이번 이 시밤의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온실가스율이 국가 전체 배출의 14%나 되고 이 산업의 40%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온실가스의 주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 CBAM 시밤의 적용 대상 6개의 품목 중에서 이 철강이 가장 수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6년부터 현재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시행이 될 시에 부담 비용에 대한 전망을 함께 보게 되면 26년 850억으로 시작을 해서 쭉쭉쭉쭉쭉 늘어나서 5,500억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총 합쳐보니 3조가 넘는 금액이 현재 철강업이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왜 문제고 어떤 피해가 있게 되는지를 보게 되면, 제가 이 탄소 배출량이 안 맞으면 인증서를 구매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 인증서 구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구입하는 게 아니라 EU 수입업자가 구매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 EU 수입업자가 우리나라랑 계약을 맺어서 다양한 철강이나 품목에 대해서 들여올 건데, 이게 탄소 배출량이 안 맞아서 얘네들이 인증서를 많이 구매하게 되면 그만큼 얘네들도 마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비용 부담을 전가시킨다던가 또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철강 경쟁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입게 된다는 거겠고, 결국 철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선, 기계, 이 전방 산업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철강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러한 전방 산업에 대한 효과까지도 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향후 탄소 규제에 관련된 대응책 마련 잘 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일단은 정부의 어떤 입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업별에 마련해야 되는 대책이 따로 있습니다. 일단 정부 측을 먼저 보게 되면,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최근에 탄소 규제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대한상의와 산업부가 머리를 맞대는 일들이 있긴 있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게 정말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선에 2022년도에 이 수소환원 제철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었는데 이때 이 과제가 통과되지도 못했던 과거의 기록도 있고, 일단은 2030년까지 2천억 규모의 연구개발 R&D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언제쯤 도대체 시행이 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나라 사례를 보게 되면 EU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탄소 설비 전환 비용에 이미 40%와 60%를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도 역시 연구개발비로 4,500억, 3조 규모의 설비 전환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에 계획이 아니라 정말 시행을 해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좀 대응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별로 가야 되는 대책은 결국에는 메인은 이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가 될 것 같은데, 이 수소환원제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철강을 생산하는 고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재료가 석탄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석탄이 철강석과 만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로 이제 반응을 하면서 온실가스가 나오는 구조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수소환원제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넣던 석탄 대신해서 수소를 이제 이게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게 이제 물이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제철 기술로 이게 이제 메인 핵심 어떤 현재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기로 역시 현재는 전기로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전기로도 더 확대를 하는 추진 방안을 현재는 계획 중에 있고, 우리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이런 부분이 현재는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이 수소환원제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기술 개발 단계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앞서고 있는 기업이 이 바로 우리나라 포스코가 될 것 같은데, 이 포스코는 2050 탄소 중립 목표로 해서 연간 370만 톤의 이 달하는 이 수소 환원제철을 현재 준공 중에 있다, 계획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포항제철소 옆에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여기에 대상 부지를 매립을 해서 여기다가 이 수소 환원제철을 세우겠다라는 게 이 포스코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기간은 2031년쯤에 이 수소 환원제철을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일단 예정에 되어 있다라는 거고, 완성 같은 경우에는 33년에 준공 목표로 현재는 진행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범이 26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한 7, 8년 정도는 지나야지 이 수소 환원제철이 나온다라는 점. 그러면 그 전까지 현실적인 대책은 아무래도 전기로의 확대라든가 또는 이런 철 스크랩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현실적인 대책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향후 다가올 EU 탄소 국경 관련돼서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 탄소제 부담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철강 산업에 또 한 번 더 어려운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